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지 형이 저한테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제 봤던 영화인데, 이제 영화들 중에는 종종 그런 영화들이 있죠. 이제 그 주연 배우의 약간 연기력을 좀 뽐내는 그 주연 배우의 연기력과 굉장히 그 제한된 공간, 네.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근데 하지만 그 한 명만 나와서 말빨로 때우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을 근데 그 말빨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볼 수 있는 막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맨날 얘기만 하면서 아직 리뷰를 안 한 맨프로머스라든가 그렇지. 이제 폰부스 같은 영화. 폰부스. 네. 그 다음에 약간 뭐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저거 있죠. 유주얼 서스펙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혼자 막 어디 뭐 관인가 땅에 갇혀가지고 막 그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영화들이 네. 나오는데 이제 가성비가 좋은 영화들이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그렇지. 반가운 이제 음흠.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아하.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렇죠. 그 괜찮은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아주 끝내주는 배우의 연기만으로 때우는. 네. 근데 그렇게 때워도 관객인 나도 그게 납득이 돼가지고 네. 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영화도 이제 그런 종류의 영화죠. 그냥 1시간 반 동안 내내 그냥 차에서 얘기만 하는데 뭔가 그게 관객을 빠져들게 만드는. 그렇죠. 진짜로 거의 안 들었을 것 같긴 한데 네. 배우 하나 차 하나. 네. 다른 목소리만 나오는 배우들도 있긴 있는데 네. 나름 유명 배우를 썼기 때문에. 오늘 이 로크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러니까 톰 하디 주연입니다. 네. 근데 톰 하디는 이제 뭐 그 헐리우드 소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그의 그 좀 무서운 인성이 이제 익히 좀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톰 하디 인생 그런 거 봤는데 이 양반은 약간 좀 10대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과였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갱스터 마인드랄까 네.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뭔가 이런 배우 같은 게 안 됐으면은 음. 이 양반도 뭔가 좀 그치. 어둠의 세계로 갔을 것 같은 좀 그 그런. 세계에 있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한 90% 정도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음. 사람들이 뭐 상남자 토마디 이러는데 그 의미가 이제 진짜로 그치. 진짜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저는 그게 딱 느껴졌던 것 중에 매드맥스에서 아 이거 너무 그냥 토마디스럽다. 그러니까 아, 연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원래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 원래 그런 모습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연기를 하면은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는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몰래 자신을 그냥 그렇지. 표현하면 되는 게 아닌가. 데니 트레오 같은 약간 네. 좀 그런.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과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다른 건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쳤는데, 솔직히 그 약간 매드맥스 찍으면서 샤를리즈 테론과의 일화를 들으면 조금 나는 그거는 이건 조금 솔직히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싶긴 했어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는 토마디는 약간 그 아슬아슬하게 나쁜 남자, 거친 남자, 상남자와 범죄자의 크고 줄타기 하는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미지가 터프해가지고 뭐 나쁜 남자, 상남자 이런 게 아니고 네. 진짜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좀 그거는 나는 좀 살짝. 샤를리즈 테론과의 그 일화는 내가 좀 이건 좀 아닌데 싶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마초 상남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선 안에서인 네. 건데 약간 내가 그 일화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나 이제 만들어지는 이미지로 터프한 상남자, 뭐 터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넘어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톰 하디 영화 중에도 그 레전드라고 실제 그 영국 그 약간 거물 마피아 보스 그 실제 인물들 그 일화 쌍둥이 형제 그 1인 2역 한 영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이 양반이 이런 걸 되게 잘했나 약간. 그래서 뭐 실제로의 그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뭐 하여튼 톰 하디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그게 배우로서 매력이 되는 건데, 하지만 또 많은 배우들이 그게 있죠. 뭔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실제 행실은 이제 거시기한 점이 있어도 근데 진짜 솔직히 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안티가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정말 그냥 단순히 어떤 연기자로서의 그것만 봤을 때 뭔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난 토마에도 좀 그런 과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또 인간적으로 약간 좀 음결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배우로서 이 정도 연기를 해주면 진짜 야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인정할 없는. 수밖에 네. 없다. 예. 그래서 스크린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아 진짜 매력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이미 많은 이제 좋은 모습이 있지만 전 이 영화도 그리고 이것도 토마니까 그렇지. 이 정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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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음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계속 차에서 계속 전화만 하는 거야, 솔직히. 근데 그게 얘기가 된단 말이지. 그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뭐 맨프로머스도 그랬었고 네. 이제 폰부스도 뭐 폰부스는 통화를 하니까 음. 이제 그걸로 우리가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네. 솔직히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제 토마디가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음. 차를 타더니 음. 그때부터 쭉 그냥 운전하면서 통화만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게 뭔가 이야기가 되고 내가 뒷얘기가 뭐지 막 너무 궁금해 네. 막 과연 이 남자의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 막 그게 돼버리니까 맞아요. 예, 예. 참 진짜 희한한 신기한 영화죠 되게. 그래서 굉장히 좀 신박하고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게 많지 않지.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히트를 해서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이 영화 스타일이 그 상황이 밀실에 갇힌 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타파해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좀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차를 타고 이제 가서 그 도착 지점은 저는 금방 도착을 할 줄 알았는데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 뭔가 이제 그러니까 차에서. 약간 그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그러고 보니까 영화에 토마디 한 명밖에 안 나왔네. 그리고 계속 차 안에서 통화만 했었네 하고 영화가 끝났는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그 통화하는 내용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토마디의 연기를 보면서 야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굉장히 저는 좀 신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주연 배우의 연기력이 있어야만 네. 성립 가능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면 그 통화와 그리고 자기 혼잣말 하는 장면도 네, 있는데 네. 근데 그런 것도 진짜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 따지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통화할 때는 이런 모습, 이 사람과 통할 때 저런 모습. 그러니까 1인 약간 좀 다중인격 비슷한 네. 느낌으로다가 연기를 하고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게 영화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이게 저렇게 쉴 새 없이 통화를 계속할 수가 있죠 싶긴 한데 왜냐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통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화를 한 후반쯤 가면은 벨 소리만 들으면 노이로제 네. 걸려가지고 따르르르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토마디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관객들도 그 스트레스를 같이 느끼는 거죠. 그렇지. 미쳐버릴 것 같네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약간 좀 아무리 저도 이제 약간 좀 자제라고 절제를 하려고 해도 한국인 특유의 그 욱하는. 욱하고 이제 네. 끓는 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화가 오는데 진짜 저는 약간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진짜 네. 야 토마디 진짜 부처네. 이 정도면 성인 아닌가 이거. 근데 왜냐면 와. 이제 이 영화상으로 토마디가 처하는 모든 상황이 다 짜증이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통화를 하는 그 건수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평온한 게 없어. 네. 그러니까 일적으로 짜증나는 거, 가정사적으로 짜증나는 거, 개인사적으로 짜증나는 거 다 짜증나는 통화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의외로 화를 안 낸다? 주인공은?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뭔가 화를 내다가 전화 오면은 그래도 딱 마음을 가라앉히고 완전 침착 모드. 침착하게 얘기를 해서 야 진짜 되게 프로페셔널이네.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그 일단 일적인 대화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뭐 건축 그런 기술업자 같은데 정확하게는 분야를 모르겠는데. 현장 감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되게 오래 한 것 같아. 베테랑. 저는 왜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C6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시를 할 때도 그러니까 뭐 C5가 섞이면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되게 냉정하게 거기 C5 섞이면은 이제 그 강도 떨어져서 금 간다고. 네. 금 가면 건물 전체 무너지는 거야. 무조건 C6으로 하라고 그래 해가지고 딱 하는데 뭐 C6, C5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콘크리트에 이게 섞여 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있는 뭐 네. 그러니까 비율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니까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제목이 로크가 그래서 왜 로크인가 하면은 그냥 주인공 이름이 로크예요. 아이반 로크. 네. 그래서 이제 그 로크의 어떤 이제 인생의 단면을 우리가 이제 그 차 그렇죠. 안에서 통화하는 걸로 그렇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로크 인생의 1시간 반을 같이 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사야. 굉장히 커다란 공사죠. 네. 그리고 규모가 크고 일단 뭐 대충 무슨 약간 거의 핵기지 약간 뭐 그런 거에 준하는 정도의 굉장히 스케일이 큰 대형 공사고 이제 네. 그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말 이거는 펑크 내면 안 되는 네. 그런 중대한 일을 펑크 내고 가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 이 사람의 어떤 개인사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약간 뭐 좀 애증 섞인 네. 원망 그리고 자기의 성장 과정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내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정이 있는데 정말 단 한 번에 이제 그 외도로 네. 그 회사 여직원이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오늘 출산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건의 그 공사를 뒤로 한 채. 빵꾸 내고 지금 이제 네. 거기로 가고 있단 말이야. 차를 타고서.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받아주고 또 같이 봐주고 그 외도녀의 네. 옆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그리고 약간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혼잣말을 하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아버지한테 버림받거나 뭐 되게 안 좋은 가정 환경이었을 걸로 이제 우리는 유추할 수가 그래서 있죠. 저는 처음에는 그 외도를 한 여자를 본처보다 훨씬 더 사랑해서 본처에 대한 이제 사랑이 식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먼 거리 그다음에 내 개인적인 이 가장 중요한 이 일을 뒤로 하고서라도 다 내팽개 쳐서라도 이 여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여자가 낳은 이 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중간에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딱히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약간 그 반대급부로서 네. 그러니까 아빠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당신같이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좀 그런 게 더 큰 것 같더라고.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네. 약간 그 느낌이지. 그런 게 더 크더라고. 네. 그래서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거나 더 아껴서라기보다는 나는 내가 증오하는 당신처럼 되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지. 하는 그래서 오히려 가는 건 그냥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거지. 맞아요.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네. 사랑하지 않아. 네. 대놓고 그랬어. 네. 사랑 안 한다고. 오히려 보면 사랑하는 거 지금 본처랑 자식들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는 그냥 그 무책임한 당신처럼 난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네. 내가 증오했었던 당신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는 한이 있어도 혹은 그들에게 버림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가 책임질 건 책임질 거야. 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좀 싶게 해가지고 나는 약간 어느 중간 정도에 좀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네. 같기는 한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그냥 완전히 그냥 스트레이트로 네. 그냥 근데 이 영화를 다 끝까지 보고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결말이 좀 안타까워지기 때문에 난 그래서 아니 내 개인적으로는 그 외도녀와 그 이제 그 혼의 자식을 책임을 지는데 굳이 그날 밤에 그렇게 해야 될까 들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그 일은 마치고 근데 너무 약간 좀 최악의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책임을 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좀 덜 피해를 볼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완충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날 바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모두에게 다 이게 좀 피해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좀 의문인 게 이 영화가 지금 영국 배경인데 영국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그게 저는 궁금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쨌든 자식이 태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건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가 이제 목격하고 또 축하하고 내가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식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게 이 일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뭔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도 회사가 바쁘다 그러면 그냥 다 그렇지 약간 그냥 뭐 퉁쳐주는 분위기라서 뭐 명절이든 무슨 뭐 결혼식이든 장례든 어쨌든 회사에 묶여 있으면은 좀 약간 넘어가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대충.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정도 큰 일이면 그냥 인간적인 이런 것들이 더 앞서는 게 당연하지 혹은 그게 옳지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서 그 회사 그 상사가 얘기하는 것도 뉘앙스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주인공인 로크가 이 했었던 선택이 굉장히 이제 보는 관객 입장에서 좀 극단적이라고 뭐 생각이 극단적이야, 솔직히. 들거든요. 왜냐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절충선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약간 개샹 마이웨이로 네. 그냥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외국 서구 쪽 생각하고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고 워낙 그냥 독선적인 캐릭터인지 그거를 네. 잘 물론 독선적이라는 게 약간 토마디랑 되게 맞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 외모랑 뭔가 그 선택이 약간 어울리긴 해. 어울리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서 왜냐면 이 역할을 만약에 다른 배우가 있었으면 어. 그렇게 안 어울렸을 다른 거. 그 부드러운 분위기에 막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은 그러니까 연기력하고 상관없이 네 이미지가 네, 이 이미지를 만약 뭐 연기 잘하는 뭐 톰 크루즈든 키아누 리브스가 있으면 맞아요. 잘안 그렇게까지 여기서는 진짜로 아까 말한 약간 나쁜 남자 상남자의 느낌으로 해야 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중간에 여기서 톰 하디가 좀 재밌는 부분이 그 외부 사람들하고 연락할 때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이성적이지. 이성적으로 얘기를 화를 참으면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미쳐가지고 네. 막 혼자말 약간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아버지에 대한 네. 막 증오를 막 쏟아붓는 장면에서는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정신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반복하는데 그 장면들이 이게 토마디 아니면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막 부드러운 조지 클루니나 리처드 기어가 하면 더더욱이 안 어울려. 완전 안 어울리고 왜냐면 심지어는 뭐 톰 크루즈 키아누 리브스는 액션 배우고 약간 터프한 느낌도 있으니까는 뭐 모르겠는데 진짜 리처드 근데- 기어나 이런 사람들은 완전 동떨어진 캐릭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한 브래드 피트 정도 되면 약간 어울릴라나 브래드 피트도 근데 사실 토마디만큼의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뭐 콜린 파렐 정도? 뭐 콜린 파레는 폼부스 같은 거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역할은 이제 톰 하디가 딱이다. 네. 진짜로. 그래서 전화 안 할 때는 막 자기 혼자 그 백미러 보면서 네. 마치 그 네. 뒷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맞아요. 네. 혼잣말을 하니까 음. 아버지 봤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참 얘도 좀 뭔가 약간 정신이 좀 불안정한 것 같은. 약간 제정신이 아닌 느낌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조금 이제 뒤에를 보는 듯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워낙 공간이 한정적이고 차 안이다 보니까는 앵글을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차에서 운전해서 이 앞쪽에서 지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그 토마디 얼굴이 룸미러 혹은 사이드 미러에서 비치고 여러 각도에서 이제 비춰주는데 그 비춰줄 때마다 그 토마디의 그 표정과 그다음에 이제 내뱉는 말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최대한 화를 절제하고 정중한 말투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아버지랑 할 때는 막 쌍욕을 하면서 되게 거친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약간 다중적이면 혹은 이중적으로 느껴진 그 연기를 토마디가 진짜 찰떡같이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통화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로크란 인물은 굉장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야 되게. 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우리가 약간 소위 엘리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삶을 산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 처리 하나만은 진짜로 끝내줘서 네. 여기서 뭐 이 사람의 성격 들어온 거 딴 사람도 아는데 이 사람이 완벽주의자라서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니까는 여태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그리고 이 큰 공사도 이 사람이 현장 감독 맡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 벌어진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공사장에서 있어야 될 그 자신의 이 일에 관한 그 수습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들하고 부인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뭐 축구를 보기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빵꾸 나면서 집에서 전화 오는 아들한테 전화 오는 거 부인 본처한테 전화 오는 거. 그다음에 멀리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외도녀인 그 내 자식을 지금 낳으려고 하는 그쪽 병원에서 오는 전화 혹은 그 외도녀에게 오는 전화 여러 가지 전화가 막 계속 오는데 그 돌아가면서 네. 계속 오거든요. 전화 올 때도 되게 많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네. 야, 그래도 이렇게 전화가 올 수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오기 힘든데. 네. 네. 뭐 이제 이거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일단 그 전화 오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왜 당신답지 않게, 왜 너답지 않게. 그러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도 너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잖아. 그렇지. 이런 사고를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네.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거고 아내도 당신 이런 적이 없었잖아. 당신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모두가 왜 너답지 않게 갑자기 이래가 되는 네. 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의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날 갑자기 모두에게
그치. 그렇게 되는. 네. 나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이 영화가 아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대체 피임을 안 해가지고 그러게. 왜 이사단을 만든 건가? 음. 이런 완벽한 인간이 왜 대체 그 간단한 거를 그냥 그치. 쓰고 하면 될 거를 왜 안 해가지고 그거를 한 번의 그 실수가 평생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그러니까 큰 일이 됐죠. 회사 잘리고 가정 파탄 나고 지금 그렇게 음. 됐잖아. 그 한 번에 그걸로 인해서 음. 그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럴 일 자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만 당연히 이제 그 주인공이 잘못한 건데 근데 그 외도녀도 좀 나도 좀 짜증나서 지금 영화 보고 있으면은 좀 되게 사람을 질리게 만든 스타일이야. 왜냐면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쪽에 네. 아니 가고 있다 그러는데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 네. 오니까는 아 이제 물론 이제 뭔가 이게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이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도 있는데 근데 나 같으면 가다가 난 가기 싫거든. 나는 통화하다가 아씨 가지 말거나 이럴 것 같거든. 솔직히 나 같으면은 되게 게다가 이게 인간적인 애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단순히 어떤 책임감 때문에 가는 건데 좀 인간적으로 너무 정이 떨어져가지고 그 외도녀가 그 막 말하는 게 근데 아마 여기서 이제 로크도 정이 떨어지긴 할 텐데 이 사람의 책임감은 이 모든 일과 가정사를 다 뒤로 해도 이 책임감이 더 크다, 더 우선순위에서 이 여자의 지금 출산이 가장 크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내가 로크랬으면은 저렇게 하지 않았을 것만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저도 그냥 가다 말았을 것 같아. 나 뭐 집으로 돌아가든가 난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아내랑 지금의 아이들이 난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러면은 지금 저 상황에 저걸 마다하면서까지 저걸 갈 상황인가 난 좀 싶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이제 로크는 그런 뭐 가족들의 사랑이라던가 내가 하는 그 일보다도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실수를 바로 잡는 책임감이 훨씬 더 컸다. 네. 근데 말로는 바로 잡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좀 어떤 의미로는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다른 게 바로 못 잡잖아 지금. 근데 다른 게 회사와 가정이 바로 뭐 잡지 못하잖아 지금 회사와 가정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바로 잡는 게 나머지가 어긋난다 네. 할지라도 뭔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를 바로 잡으려고 나머지 두 개를 다 바로 못 잡았잖아 지금. 근데 문제는 그치. 그렇게 되는 건데 나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근데 이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미 늦었어. 뭐 그렇기도 하지. 이미 내가 이 선택을 내린 순간 네. 모든 건 다 끝났어 이제. 그렇지. 회사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계속 그 원래 아내랑 난 솔직히 이것도 조금 약간 영화적으로 너무 좀 이제 과장된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이제 아내가 전화 끊었다가 다시 전화했던 막 왔다 갔다 하단 말이야. 솔직히. 네. 근데 이게 이 상황에 지금 그 심리 상태에서 네. 저게 끊었다가 다시 했다 이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아니 그냥 한번 저거 하고 뭐 집에 와서 얘기하고 어. 저거 했을 전화를 그때 계속 하길래 네, 두세 번 계속 반복하면서 저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싶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전화 오고 병원에서 전화 오잖아요. 네. 이 정도면 양쪽 여자한테 다 지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 영화를 보면은 둘 다 정 떨어질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저는 진짜 양쪽 다 정 떨어지고 아 나 그냥 혼자 잘났다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들어서 역시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막 그 생각 할 것 같고. 네. 나는. 뭔가 운전하면서 현타 올 것 어. 같아. 아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사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그것도 이 영화가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상은 너무 스트레스가 점점 네. 올라가고 그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막 그렇게 되니까는 나는 혹시 이거 엔딩이 사고 나면서 끝나는 거 아닌가? 뭔가 느낌이 차에서 아우 씨 어디 뭐 진짜 갔다 벅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강물에 뛰어들든지 뭔가 되게 비극적인 선택을 할 것만 같은 약간 좀 위태로움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러진 않더라고. 물론 끝까지 사고는 안 나지만.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은근히 그게 공간은 제한돼 있는데 계속 앵글을 계속 바꿔가면서 네. 하기 때문에 또 의외로 그렇게 단순한 느낌은 안 들어. 네네 맞아요. 왜냐면 그 바깥의 상황도 보여주고 네. 그 차 그 도로 뷰도 보였다가 다시 그렇죠. 그 차 안에 그 각도도 계속 다양하게 보여주기 네, 때문에 네. 의외로 약간
공간에 제한됐다는 느낌을 좀 덜 받아요. 네, 되게. 맞아요. 네. 그 이제 감독이 아마 세심하게 그걸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구나 이제 빨리 그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병원까지 애가 나오기 전까지 마음도 내가 가야 급하고. 되니까 마음도 네. 급하고 보는 관객도 어쨌든 토마디에 몰입해가지고 보다 보니까는 그 스트레스를 같이 겪고 있거든요. 네. 같이 겪다 보니까는 진짜 이 상황은 원래는 이제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맞아. 운전에 집중을 해야지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일을 계속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좀 호전될지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엔딩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좀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한 네.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거 핸드폰 하면서 원래 하면 원래는 그거 단속 대상이란 말이에요 원래. 네.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완전히 집중을 안 하면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앞에 안 볼 때도 있어 되게. 그래가지고 특히 그때 그 파일 막 찾아. 네, 파일 찾는데 뭐, 야야 보는 사람이 약간 겁나. 핸들도 손에 놨어. 놓고 막 이러고 있길래 네, 쟤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왠지 마지막에 딴청 피우다가 앞에 트럭 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뭔가 사고가 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네. 느낌이었지만 다행히 마지막까지 그래도 무사히 갔다. 하지만 과연 이제 로크의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은 저는 거의 한 100%라고 한 거고 그냥 99% 단언하건데 한국인이면 이 상황 못 견딘다. 네. 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인이었으면은 그 통화 대상 중 누구 한 명한테라도 욕을 했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A18 이러면서. 18.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통화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성적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진짜 프로페셔널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내가 그 감독이고 대부분 다 부하 직원들이라서 뭔가 좀 쌍욕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것도 못하냐고 이제 얘기를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부인한테 아들이라도 약간 좀 험한 소리가 나올 수거나 혹은 병원에서 전화 온 것도 뭔가 아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계속 전화하냐고 막 뭐라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짜증을 낼 것 같도 한데. 근데 예상외로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좀 놀라웠습니다. 아니 근데 특히나 내 개인적으로 이 영화 네. 보면서 일단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그 외도녀랑 네. 그 부하 직원이거든. 좀 답답하지 부하 직원도 네. 막 약간 부하 직원은 좀 약간 좀 모자란. 이게 되게 일 빵한 거 아닌가요? 네. 아 일 더럽게 못하네. 게다가 또 이제 뭐 자기가 그 꼬이게 많은 것도 있고 네. 파일 그치. 봐봐요. 근데 파일 나한테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 나한테 있네 젠장. 이래가지고 근데 또 그러면은 그 부하 직원이 똘똘하면은 어떻게 좀 수습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얘도 말 더럽게 못 알아들어 말귀. 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말귀 못 알아듣고 보니까 약간 계속 야 너 술 마셨지, 너 취했지, 막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아마 그런 걸로 평소에도 약간 좀 행실이 별로 네. 문제가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약간 좀 믿업지는 못한. 네. 근데 그거를 보면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막 일을 시키는데 야 이 사람 진짜 프로페셔널이다. 네. 게다가 실제로도 이제 그 부하 직원도 또 막 지도 열받아가지고 막말했잖아 막. 네. 당신 나한테 뭐 명령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래서 거기서도 약간 후 화를 한번 가라앉히고 네. 알았어 네 말 알겠는데 약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뛰어가서 기술자 찾으라고. 그치. 어떻게 뛰냐 그러면 또 그것도 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약간 움직이게 만들어 네. 되게. 그래서 구워 삼는 재주가 있다. 이 대단하다. 사람이 괜히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게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사생활을 모르겠는데 일적으로는 진짜 프로페셔널이 네. 맞다. 근데 그 일도 진짜 더럽게 꼬이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있을 거 없고 막 맞아. 그거 공사해야 되는데 그 무슨 경찰서 허락 받아야 되는데 네. 경찰서는 구청한테 받으라고 그러고 구청 직원 퇴근해가지고 구청 지금 밤 그치. 9시라서 네. 구청에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 직원 전화번호를 어찌어찌 찾아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구신구신 해가지고 네. 제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그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또 성사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관건은 이제 이 외도녀 그다음에 이제 내가 원래 있던 이게 본처와의 이 가정사 문제 개인적인 거 하나랑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가정사 하나랑 일적인 거 문제 하나인데
가정사는 인간적인 감정에 섞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 일 처리를 하는 거 보면은 약간 좀 감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좀 약간 야, 이 사람은 진짜 전문가가 맞기는 맞다.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인 건 맞아. 네, 진짜 유능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 밑에 부하 직원이 좀 띨빵해가지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일 처리가 미덥지 못하고 분명히 술 마신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일도 계속 꼬여가는데 그거를 실타래 하나씩 풀러 가듯이 다 해결해가 그래도. 그걸 해결해 가는 게 약간의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뭐 카타르시스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그런 좀 쾌감이 있습니다. 네. 네, 감탄이 나오지. 네, 감탄이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직장 상사도 걔한테 막 화를 내지만 왜 너 같은 인재가 그렇지. 넌 이대로 잘리긴 되게 아까운 네, 사람인데 왜 그랬냐 네, 계속 맞아요. 안타까워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 사람도 뭐 잘리면 내가 또 알아서 뭐 그치, 뭐 딴 그런 거. 것도 있지. 난 능력 있으니까 그치, 또 나는 능력자인데 뭐 딴 데서 어. 스카우트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딴 일 하면 되지. 약간 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그런 같아. 것도 있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회사에서 잘려도 뭐 나는 또 알아서 내가 뭐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자신감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기술을 맞아요. 배워야 네. 음, 그런 느낌으로 네. 뭐 내가 아무리 궁해도 뭐 내가 뭐 어떻게든 뭐 먹고는 산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 어린 시절에 가정사가 좀 불우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아버지한테 원망을 많이 가진 거 보면 그런 이제 정서적인 폭력뿐 아니라 뭐 신체적인 것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서 네. 이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이제 증오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막 혼자서 이제 독서를 내뱉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단순한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뭐 미움이라던가 그런 것들보다 미움을 넘어서는 약간 증오를 불태우는 느낌이라 네. 가정사가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가정사가 있었던 나가 내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뭔가 좀 문제를 이거를 책임지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 희생하는 느낌도 좀 있긴 있죠. 네. 네.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지금 사고를 쳤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에는 없을지언정 음흠. 내가 다 그래도 맡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책임을 져가지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원격으로 통제하는 느낌. 그럼 마무리 거기까지는 그거다 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무너지는 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그 아내와의 통화도 듣고 있으면은 근데 사실 여기서의 그 주인공이 말하는 거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아내면은 좀 용인을 할 수 있을 거거든 솔직히. 물론 당연히 그 잘못한 건 맞는데 그렇죠. 이 남자가 최대한 진심이 느껴지게끔 네, 말을 한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이 지금 당신과의 오랜 결혼 생활에서 정말 물론 뭐 그게 한 번이건 몇 번이건 의미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난 그래도 지금 여전히 당신과 우리 자식들이 더 우선이다. 네. 라는 걸 나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나는 보는데 전달한 거 플러스 그다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정을 알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인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도 분명히 피치 못할 이 본인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 부인이 아는데 거기서 약간 이 정도까지 네. 좀 너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좀. 네.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약간 답답할 정도로 약간 약간 근데 좀. 이렇게까지 할 건가 좀 싶긴 하더라고 솔직히. 그러니까 뭐 정내미가 떨어지고 나중에 무슨 뭐 이혼을 하든 뭔가 뭐 집안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쳐도 당장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네. 그 정도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래도 그 주인공의 태도가 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먼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최대한 이렇게 잘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실수를 했다면은 그 뒤에 방식 중에서는 나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약간 네. 자수한 거 이실직고 한 건데. 괜히 거짓말하거나 숨기려고 네. 그 꼼수 부리다가 그렇게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이게 가장 그 왕도적이고 깔끔하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자기도 최대한 자기 진심을 잘 네. 얘기했다고 난 보는데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아내가 너무 그거 좀 너무 이해를 안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볼 때는 그쪽에서 이제 계속 언제 오냐고 보니까는 외동녀가 좀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는 이 부인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부인도 열받. 네. 나 양쪽 다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제 당연히 부인 입장도 뭐
그게 한 번이건 몇 번이건 그리고 나는 그냥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정남이 떨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긴 한데 근데 네. 난 주인공의 그래도 진심 어린 그 태도에 비하면은 이해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연애한 지 네. 얼마 안 되는 젊은 커플이라서 이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그 자식들 다 낳아놓고 최소한 한 그래도 한 10몇 년에서 한 20년 정도는 산 것 같은 느낌인데 부인이 남편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싶어서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그러니까 내가 삼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는 그래도 약간 충분히 둘이 조금 약간 마음이 가라앉은 다음에 네, 좀 네. 대화를 해가지고 네. 충분히 어떤 서로 좀 합의를 할 수 있는 난 그렇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음. 너무 거기서 극단적으로 아니야 여긴 당신 집이 아니야 빨리 나가 뭐 이렇게 이게 좀 너무 그거 아닌가. 아니면 두 부부가 너무 둘 다 극단적인 건지 둘 다 극단적인 사람들인 건지 물론 뭐 부인도 홧김에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 뭐 감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긴 있을 것 같긴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뭐 예를 들어서 상남자라고 치면 뭐 부인이 상여자일 수도 있죠. 뭐 그 뭐 모르기는 한데 그냥 일반적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약간 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처를 그러니까. 하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저는 약간 왜냐면 그 두세 번 뒤에 아내가 전화 올 때 네. 난 그래도 아 그래 알았어 일단 어, 집에 들어와서 얘기해. 저도 그럴 줄 난 알았어요. 그 정도 나올 줄 알았어. 네, 그래도 뭐 되게 주인공이 좋은 태도로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냥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그렇지. 들어오지 마. 너 이제 집에 들어오지 마. 너 나가. 이렇게 하니까 이건 좀 아니지 맞아요. 않나.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주인공과 자동차 안이라서 되게 단조로운데 여기서 걸려오는 전화의 내용이 약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식의 전개가 이루어져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이 단순하게 토마디 혼자 말하는 수준의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뭔가 스릴이 있고 재밌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저 약간 좀 밀실 공포 내지는 밀실 스릴러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냥 계속 얘기했었던 이 내용들이 뭔가 관객들이 내가 약간 짐작하지 못할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보이는 거는 토마디랑 자동차 안에 토마디 한 명뿐이지만은 그 바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이 내가 이제 연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조롭게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관객의 상상력의 힘을 감독이 얼만큼 잘 활용했는가가 이제 관건인데 진짜 감독이 그런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연출을 되게 기막히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나오는 그 상대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그 대사, 목소리, 상대편의 반응들이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부숙부숙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의외성도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각각 나오는 뭐 부하 직원들, 그다음에 아내,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전화를 오는 이것들이 다 약간 내 예상과 조금씩 다른 것들, 또 뜬금없는 것들, 거기서 받는 약간 스트레스와 의외성이 뭔가 영화를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치 약간 글만 써 있는 소설을 우리가 봐도 또 이게 뭔가 연상되는 것처럼.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막 그 집에 있는 아내가 어떤 그치. 모습일지 막 다 떠오르거든. 네. 근데 물론 이제 아내도 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당장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그 일단 들어와서 그렇지 그 상황에서 한번 좀 가라앉히고 얘기를 해보자. 음. 난 솔직히 주인공 성격 같으면은 충분히 그 대화한 다음에 아마 아내도 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난 보거든 솔직히.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뭐 되게 매사에 좀 용의주도한 사람이고 네. 막대 먹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혼자 욕을 할지언정. 음. 그래서 저 정도면 충분히 그냥 약간 서로 대화해가지고 잘 풀 맞아요,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다고 무슨 뭐 만약에 지금 로크가 막 역시 나는 뭐 지금 새로운 사랑을 찾아 떠나겠어 뭐 이러면서 뭐 자기 아내랑 아들 다 버리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네. 어디까지나 그냥 이제 나는 내 아버지에 대한 것도 그게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아내한테.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당신이 예상치 못한 이런 돌발 행동을 하지만 좀 알아줘라라고 네, 맞아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아내는 자기 약간 그 아내는 자기 할 말만 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도 이해심이 너무 없네 약간 좀 그 생각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냥 이런 일이 없으려면은 애초에 피임을 잘했으면 되는 거지만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어쨌든 뭐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사고는 안 나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그 마지막에 그 외도녀 전화해가지고 뭐
거의 또 도착했어 이제 네. 거의 금방 도착할 거 하면서 이제 뭐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적인 엔딩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약간 느낌에 결국 이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초래한 결과는 음. 딱히 로크의 앞날이 그닥 밝아 보이진 않아서 근데 나는 뭐 현실적으로는 밝지 않은 현실이라 그래도 로크 정도 이성적인 인물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긴 하겠지. 어떻게든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로 따졌을 때의 엔딩은 그래도 사고가 안 나고 멀쩡하게 도착했으니까 해피 엔딩이라고 볼 수는 있죠. 사실 또 그 약간 그렇게 사고 나는 그 시츄에이션은 음. 작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 되게 좀 쉬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예. 사실 그 사고 나면 좀 뻔해질 수가 있어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통속적인 영화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네. 해버리면은 약간 좀 너무나 당연할 것만 같은 느낌. 네,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게 또 그러니까는 사고가 났으면 여운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로크가 이 뒤에 뭐 어떤 이런 일이 있겠지, 혹은 뭐 이 사람의 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지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뭔가 되게 약간 영화가 좀 이상했을 것 같아. 네. 결국 그 많은 그 고뇌와 네. 짜증은 뭐였는가? 뭐- 어차피 죽으면 끝인 것을 그치. 약간 이렇게 말이지. 약간 좀 허무주의로 흐를 수 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야, 더덥다. 이런 느낌. 인생 지지고 볶고 살아봤자 네. 죽으면 나 끝이야. 약간 네. 뭐 이게 돼버리니까. 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좀 타개하고 호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그 동료들, 그다음에 뭐 집안, 내 아내, 내 자식들, 그다음에 뭐 외도녀, 내가 책임져야 될 그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진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 발을 죽여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나는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도 죽음 앞에서는 그냥 다 말짱 무용지물인 건가 이러면서 더덥다.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 끝나버리면은 그런 느낌이 참, 들 것 같아서. 그렇지.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감독이 그런 식으로 설정을 잡고 진짜로 삶이란 더덥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랬으면은 중간에 조금 더 다르게 아마 연출을 연출했을 했겠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쓸데없는 생각인데 나는 이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야 저 이제 쟤는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내가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이제. 네. 로크 물론 뭐 오늘 밤에 거기 도착했다 쳐. 근데 도착해가지고 뭐 성 주고 뭐 그 여자랑 어떻게 책임진다 치는데 딱히 지금 회사 잃고 가정 잃었으면은 이게 지금 그걸로 과연 어떻게 될지가 좀 이런 저런 일이 있어도 삶은 어떻게든 계속된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거를 좀 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리얼리즘적인 네. 측면에서 이 영화의 엔딩이나 그 내용이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무수한 뭐 많은 트러블과 이제 많은 사고가 있지. 근데 네. 이제 뭐 심지어 막 누구는 파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네. 빚더미에 근데 그렇다고 그럼 거기서 인생 쫑이냐 그냥 그렇지. 끝이냐. 예.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지. 네,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짓눌려서 이제 스스로 이렇게 생을 달리 해버리면은 뭐 거기서 끝이겠지만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거대한 사고 같은 게 일어나도 또 어떻게든 또 어떻게든 살아가고 또 또 살면 사라지니까. 어찌 이게 또 이게 해결되네 또 싶을 정도로 또 사람이 네, 또 살다 맞아요. 보면 또 네. 그냥 물론 뭐 녹록치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끔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거기 이제 신경을 쓰이고 내가 뭔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가 되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고 그 일이 예상외로 잘 풀릴 경우에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야, 내가 했었던 그 어제의 고통은 되게 부질없는 거구나. 내가 그 걱정을 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네.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너무 그 지금 해결될지 않은 것 같은 깜깜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그 과정이란 게 다 그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네. 그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 영화는 뭐 되게 짧아가지고 짧은데 되게 집중하게 되고 네, 몰입감이 네. 있습니다. 일단 말빨로 때우지만 너무 재밌다. 음흠. 아직 안 보셨으면은 네. 시간도 짧으니까 음흠.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보시죠. 네, 토마디의 연기 차력 쇼를. 맞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